안녕하세요. JD부장구세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26% 추락,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가 더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5월 JD부장구소 24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공지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디폴트 긴장 구조,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6%, S&P 500 지수가 1.12%, 다우존스 지수가 0.69%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26% 추락,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가 더 문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 번째 만나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1.26% 추락했습니다. 공화당은 옐런 재무장관에게 왜 6월 1일이 엑스데이트인지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공화당은 6월 1일 이후까지도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죠. 재무부도 꼭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 했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은 경비를 줄이면서 협상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타결이 결국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는 시장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1% 이상의 나스닥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 이후가 더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되어도 미국의 부채는 또다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채를 찍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은행 대출의 위축,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디폴트 등이 문제를 건드리며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말이죠. 그래서인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3.3%대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3.7%까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연준이 금리 동결이 확실하지 않을 때 3.9%대까지 갔죠. 지금은 3.7% 수준의 국채 금리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파월이 얘기했듯이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연준은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까지 간다면 오히려 국채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국채 사면 되고요. 주가 올라가면 수익률을 즐기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발 AI 생산성 향상의 시작. 자본주의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팽창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팽창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속성이고요. 호황과 불황이라는 불안정성을 일으킵니다. 즉 팽창을 할 경우 호황이 나타나고 팽창이 꺼지면 불황이 지속됩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면서 자본주의 팽창은 더 크게 불황은 더 깊게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로 인한 3년 이상의 깊은 불황을 겪은 미국의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자 양적 완화라는 사상 유례 없는 돈풀기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돈풀기로 인한 위기 극복은 더 큰 산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더 깊은 불황의 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팽창과 무제한 달러 자본의 증가는 자본주의를 불황과 호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자본주의의 생산성은 20세기 이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자 떨어지는 생산성을 저임금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의 자본은 저임금의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가 공장을 짓고 선진국에 수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때 가장 수혜를 본 이들이 바로 중국의 공산당과 미국의 자본가들이죠. 중국의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장을 빼서 중국으로 옮겨간 미국의 자본가들은 저렴한 중국의 상품을 만들어
막대한 이득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본 것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와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 덕분에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이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서부터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2020년 미국의 연준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왜 2022년에는 1980년에나 봄직한 물가 상승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중국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다시 누리려면 베트남이나 인도로 다시 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인도 모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너무 인구가 작고요. 인도는 중국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에 도착했을 때 오픈 AI의 챗 GPT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항상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타격을 받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미국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AI로 대체될 화이트칼라 미 개업 정리해고 빈자리 안 채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인데 비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블루칼라는 사람이 모자라 일자리가 넘치는데 화이트칼라는 오히려 인원 감축 중이죠. 지금까지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서부의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은 코로나 이후 바뀐 재택근무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빅테크가 감원한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앞으로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인간 밥그릇 뺏는 생성형 AI 화이트칼라 최대 위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AI는 고소득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학자, 세무사, 회계사, 작가, 웹디자이너, 기자, 번역사 등등 고소득 화이트칼라가 AI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저임금으로 인한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는 AI발 생산성 향상의 시작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역사의 승리자는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승리자도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미국으로 중국의 상품을 수입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익을 극대화했죠. 예를 들면 애플과 같은 기업의 주주입니다. 여기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공장의 이동으로 인한 일자리를 뺏긴 선진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죠. 이제 AI 생산성 혁명으로 인해 선진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차례입니다. 자본주의 속성상 앞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AI 분야로 자본이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호황을 만들어낼 것이고 결국 호황의 끝은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AI발 호황은 이제 시작입니다. AI에 투자한다면 불황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상 시장 점유율 10%가 안 되는 시점에는 관련 분야가 모두 오릅니다. 전기차 시장이 시장 점유율 10% 이전의 시점에 테슬라뿐 아니라 리비안이나 루시드, 비아디 등등을 비롯해 배터리 관련 주식까지 싹 다 올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시장 점유율 10% 이후 지점부터는 치킨 게임으로 인해 자본의 투입은 신중해집니다. 이제 월가의 미래 테마는 전기차에서 AI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AI로 인한 자본의 쏠림은 미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AI가 차세대 생산성 향상의 도구가 될 줄 알고 중국으로 반도체 칩스법 등으로 인해 중국의 AI 발전을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AI가 무인 드론, 전투기, 미사일, 인공위성, 레이더 등 첨단 무기 시스템에 쓰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AI발 기계 전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마당에 중국의 AI 개발을 막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중국의 AI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모든 데이터를 빼내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미국이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클라우드도 안 쓰는 마당에 AI를
중국 것을 쓴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모든 데이터를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됩니다. 삼성전자도 챗 GPT에 자료를 올려 코딩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자료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는 AI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피해자는 미국의 화이트 칼라가 될 것이고요. 수혜는 미국의 AI 빅테크의 주주가 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 단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26% 추락,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가 더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